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쌤입니다. 두산 지주사 며칠 전에 10월 5일 방송을 했죠. 방송에 전량 매도를 나는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했는데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돈세형은 매도를 성공했을까? 정말 점쟁이처럼 잘 맞춘다. 바닥부터 매도까지 욕심 안 내고, 하지만 결과는 돈세형 100주를 그 전날 매도한 거 빼고는 한 주도 매도를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폭락할지는 몰랐고요. 조금 빠른 결단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매우 많고요. 그 전날 돈세형이 100주를 매도하면서 손가락이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실행력, 그런 결정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런 기회가 온다면 과감하게 욕심내지 말고 던지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두산 지주사는 두산 로보티스의 상장에 대한 이벤트 투자가 맞았고, 이벤트 투자로 바닥에서 한 80% 급상승을 했던 시간의 투자, 이벤트 투자가 맞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 신호가 오면 과감하게 매도 전략으로 가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한 섹트레가이 누리호 발사 성공에 따라 주식이 급상승을 했다가 누리호가 성공을 해도 하락하는 걸 몇 번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시장은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투기판 시장이고요. 이벤트 투자가 이상하게 장난질을 많이 합니다. 두산 지주사가 데이터를 보여드리겠는데 로봇 섹터가 의미하는 게 별로 없어요. 16만원 갔던 주식이 10만원을 무너뜨리고 9만원까지 무너뜨리는 이런 황당한 주식시장,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의 현실이고요. 어찌하겠습니까? 단기적으로 실패했고요. 장기적으로는 돈세형의 두산 지주사 투자가 실패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배당을 2년 3년 뒤에는 5천원 주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에게는 단기적으로 재산에 손해가 있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5년 10년 투자하시는 분에게는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우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매수 타이밍에 들어간 그 타이밍은 이벤트 투자, 시간에 대한, 행사에 대한 투자가 맞았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겠다, 이런 기회가 또 올 겁니다. 섹트레가이가 누리호 4차 발사할 때 행사에 스타일로 갈 것 같은데, 그때는 누리호 4차 발사 전에 적어도 반 이상을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실패가 가슴은 아프시겠지만 몸으로 아픔을 느끼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다음에 분명히 챙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분 나쁘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런 매매 패턴을 내 거로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노하우가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스타일이 이런 거 어떡합니까?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시장을 받아들이는 변화무쌍한 투자가가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 시장이 이렇다,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두산은 지주사입니다. 이번 두산 로보티스가 상장을 했죠. 급상승은 상장 이벤트 투자였기 때문에 단기 전략은 이벤트 스타일로 했어요. 너무 두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좀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두산이 매우 싸거든요. 사실 80% 갔다 해도 매우 싼 거예요. 그러니 제가 우습게 생각했다가 단기적으로는 아픔이 크네요. 개인적으로 계산을 하면 1억 5천을 벌다가 지금 1000만원 정도 손해를 봤으니 1억 5천이 누구 애 이름입니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시장을 이해를 했으면 과감하게 매도 전략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산은 자회사 두산 테스나가 있는데 이쪽도 반도체 후공정이죠. 매우 유망합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SMR, 수소 이쪽 시장 좋죠. 그리고 두산 바켓 매우 좋죠. 두산 퓨얼셋 수소 전지지 않습니까? 두산 로보티스가 핵심인데 매출을 차지하는 의미는 별로 없어요. 이번 하락은 너무 과도한 거예요. 두산 로보트 그 매출이 크지 않다니까요. 이만큼 반토막 만들 정도의 영향력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이 이놈들이 장난친 것 같아요. 참 어이가 없는데,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번에 하락을 즐기면서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길 입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세형도 현금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타이밍에는 버텨야 되고 매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산은 앞으로의
성장 배당주의 최고의 주식이 될 거고 수소에너지의 대한민국에서 1등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두산 로보티스 자회사지만 상장했지 않습니까? 협동로봇 시장이 10년 급상승을 합니다. 장기적인 시장을 보면서 어차피 당한 거 매도 못 하신 분들은 어차피 당한 거 아니에요? 다 당했어요. 다 당했어. 아쉽긴 하지만 이제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갈 생각입니다. 엔비디아 AI 가속기 핵심 소재도 지금 하고 있고요. 굴뚝 사업에서 4차 산업으로 체질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자회사 중 두산 바켓도 돈 벌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 중장비 시장에서 매우 큰 돈을 벌고 있어요. 이번에 두산 로보티스의 그 하락은 의미하는 게 사실 별로 없는 건데 뭐가 그렇게 악재인지 16만원 가던 거를 반토막 만들었다는 거는 대한민국의 시장이 장난질을 많이 한다. 특히나 국민연금 정말 개혁시켜야 됩니다. 두산의 매출 구성을 한번 뒤돌아 보겠습니다. 두산 바켓이 55% 차지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36% 차지하고요. 전자 비지가 3.5%, 두산 퓨어셋이 0.93%, 기타가 4%입니다. 이 기타 중에 지금은 악재가 된 두산 로보티스, 뛰어나간 두산 로보티스가 있을 건데 많아봐야 4%, 4%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서도 1%밖에 안 돼요. 두산이 두산 로보티스가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토막 만들 이유가 되나요? 어이가 없습니다. 또 열이 받아서 커피 한잔 하고. 어쨌든 돈세영도 단기적으로는 실패를 했다. 실패를 인정하고 투자가는 이런 뼈저리게 느끼는, 아니 돈을 잃으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처럼 습득을 한 것 같아요. 습득했으면 다음에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이벤트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이벤트는 뭐냐? 섹트레가이. 제가 3년 지켜봤다 했죠. 누리호 성공하든지 말든지 그 전에 팔아버립시다. 우리도 시장을 비겁하게 한번 돈을 벌어봅시다. 뭐 비겁한 것도 아니죠. 돈 잃으면 누가 우리 챙겨줍니까? 한번 시장이, 대한민국 시장이 이렇다면 저희도 안전하게 비겁하게 돈 벌어봅시다. 벌어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티스 폭등했는데 두산 지수사는 폭락. 그 이유는 뭐냐? 간단합니다. 상장 이벤트 기대감이 소멸됐다. 참 웃기는 나라예요. 그렇다고 뭐 악재입니까? 그리고 더블 카운팅 영향. 지수사기 때문에 이 뜻은 뭐냐면 두산 로보티스의 매출은 매출대로 거기에 치고, 지주사는 지주사대로 매출을 둘 다 적용한다. 반값 할인 하는 게 맞아요. 지주사는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의 회계를 봐서는 반값 할인을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더블 카운팅을 하기 때문이에요. 두산을 팔고 개미들이 두산 로보티스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참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두산 로보티스는 돈세영이 공모주 해가지고 저도 한 20-30만원 치킨가 벌었는데요. 두산 로보티스는 성장하는 건 분명하지만 가치에 비해 고평가입니다. 10년의 성장을 땡겨왔어요. 하지만 두산은 매우 저평가 상태고 배당을 2-3년만 지나면 배당을 적어도 5% 주는 성장 배당주의 최고의 주식이고요. 수소 에너지의 핵심주입니다. 이런 주식이 이런 똥값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게 어처구니 없지만 어찌하겠습니까? 장기 투자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LG화학이라는 주식이 있었어요. 돈세영이 LG화학으로 많은 자금을 만들었는데 제가 LG화학을 16만 9천원대에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서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장한다는 이슈로 61만원까지 하락을 했대요. 2달간 더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40만원까지 하락을 했고 지금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두산이 바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2달 동안은 별 일 없다.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실패를 한 거예요. 하지만 LG화학이 돈세영이 34만원대 코로나 때 무서워서 매도했는데 34만원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억해요. 제가 실전을 했기 때문에. LG화학에 올인해서 큰 돈을 내가 벌었는데 8억을 못 벌었어요. 100만원 가는 거 그걸 못 벌었는데 다 현장에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분할을 하면서 악재는 맞았지만 제가 매도한 단가까지는 절대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LG화학 끝내주기에 좋은 주식이거든요. 그럼 두산도 지금이 바닥일 거다. 좀 더 빠져도 바닥은 분명히 있고 전 바닥까지는 내려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두산은 매우 좋은 자회사를 갖고 있고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산 로보티스가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따따블을 간다 뭐 이렇게 했는데 따따블은 안 갔고요. 한 160% 가다가 마지막엔 96% 끝났어요. 제가 돈세형도 6주를 가족 계좌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받았는데 종가에 매도했어요. 따따블은 실패한 거죠. 그러니 공모주 투자는 잘 투자한 거죠. 무슨 큰 돈은 안 됐지만 저는 20만원 정도 벌었나? 뭐 그러니까 좀 벌었습니다. 벌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작은 투자로 돈을 벌었으면 된 거예요. 그리고 두산 로보트 시가총액이 예상했던 대로 2조를 넘었죠. 3조 3,577억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시가총액이 2조 6,800억 정도 돼요. 그러니 지금 가치는 적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돈세형의 가치 평가로서는 둘 다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산은 뭐랬죠? 너무 싸다. 두산은 너무 싸다. 대한민국이 지주사를 개똥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주주가 배당을 많이 주는 시대가 다시 온다면 가치는 올라가겠죠. 우리는 배당 먹고 살면 돼요. 또 희망을 찾아봤더니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를 했고요. 영국의 SMR, 현대건설과 홀텍, 뉴스케일 파워 등이 경쟁을 벌인다고 합니다. 앞으로 인전 로봇 버려버리고 두산을 투자하신 분들은 SMR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SMR은 뭡니까? 차세대 원전 일체형이죠. 그리고 규모가 작고요. 안전한 미래 차세대 에너지인데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시작했고요. 미국 뉴스케일 파워와 손잡고 SM 투자를 뭐 한다. 그리고 올해 말 SMR 원자로 제작 돌입 계획했다. 어떤 누구는 또 먼 미래라고 합니다. 하지만 먼 미래 아닙니다. 바로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문턱까지 왔습니다. 29년도에 준공 목표라고 하고요. 두산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SMR을 치고 나가고 있어요. SMR 시장이 좋아진다면 두산 날아가겠죠. 미국의 투자를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뉴스케일 파워를 지속적으로 사모았어요. 물론 소액이지만 뉴스케일 파워를 지속적으로 사모하는데 어제 딱 미국 주식을 보니까 어제 날짜로 22% 급등을 하는 겁니다. 제가 테슬라를 3.5달러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가 50% 먹고 월커니 하고 좋다고 매도했는데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테슬라 투자하면서 또 그때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테슬라를 관심이 없을 때 테슬라를 투자를 했고 50% 손해를 보다가 갑자기 급등을 해서 50%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도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2000% 터진 거예요.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를 35달러에 투자하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아무도 관심 없을 때 테슬라 망하니 흥하니 중소기업일 때 투자를 했는데 그때 내가 느낀 거는 그런 식으로 바닥에 매수했다. 아무도 모를 때 투자할 때는 그냥 2, 3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1000%, 2000% 터지더라고요. 관심 많으신 분들은 뉴스케일 파워를 투자하신 분들은 작게 먹지 마세요. 만약에 오늘 신호였으면 22%는 강력한 신호라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2년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뉴스케일 파워는 삼성물산 투자했고요. 두산 에너빌도 투자했고요. GS 에너지도 투자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이런 굴지의 대기업이 바보입니까? 얘들이 투자한다면 우리보다 똑똑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업의 성장성, 안정성을 보고 투자를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 혹시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은 뉴스케일 파워, 저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루마니아 뉴스케일 파워 SMR 사업 허가했고 두산 스코다 파워 체코서 SMR 제조사 등 증기터빈 공급 논의 중이다. 증기터빈 논의한다는 거죠. 체코 내년 중반 SMR 회사 결정. 아까는 영국도 나온다고 하고 미국도 지금 SMR이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그러면 우리는 이 SMR 시장을 빨리 봤다고 봐야 돼요. 제가 돈세형이 뭐 4년 전 5년 전 테슬라를 35달러에 샀던 그 시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두산 투자해도 괜찮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투자를 많이는 안 하는데 크게는 뉴스케일 파워가 더 많이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국내 주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를 아직까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유명하죠. 이분 투자의 전설이에요. 이분이 뉴스케일 파워를 9%나 확보했다고 합니다. 190억 투자한 거죠. 박현주가 바보 아니겠죠.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돈세형만큼 하는 사람이 박현주예요. 그러니 뉴스케일 파워 좋아 보이고 어차피 두산에 지금 2억 투자했는데 두산 그냥 가져가려 합니다. 뭐 좋아 보여요. 뭐 단타 실패했지만 장기는 꼭 성공해서
나오겠습니다. 두산 에너빌이 이렇게 미국의 소형원전 준비작업 승인 요청을 했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뉴스케일 파워와 뉴스케일 파워는 설계 전문업체고 두산은 시공 전문업체 아닙니까? 뉴스케일 파워는 두산을 협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미국은 제조를 못해. 한국은 제조를 잘해. 중국은 우리나라의 적이지만 미국은 동맹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매우 좋은 동맹의 나라, 돈 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짱깨이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돈 뺏어가면 싫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미국은 좋다 이 얘기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가스터빈 국산화의 감동을 특허를 가지고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돈세형이 20대 태안 화력발전소에도 시공을 했고 울진 원자력발전소 투입됐는데 태안 화력발전소에 이 증기터빈을 봤어요. 엄청납니다. 이거를 직접 만든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20년 전에는 20대 때 공사할 때는 아마 두산의 기술 인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GM 미국의 회사에 그 연구원들이 와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직접 이 터빈, 가스터빈 기술을 가지고 있다. 대단한 거죠. 두산은 2차전지 그리고 로봇, 신재생 에너지 SMR의 체질 개선을 성공했다. 미래 지향적 사업을 하고 있다. 두산은 어차피 단기적으로 안 판 사람은 돈세형이 보기에는 매도하신 분도 꽤 있을 거예요. 돈세형이 단타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좀 둔해요. 매도하신 분은 성공하신 분이고 장기 투자 나는 끝까지 갈 거야 하면 단기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절대 실패는 아니라니까요. 왜냐면 두산 장기적으로 상승합니다. 그 이유는 보십시오. 16년, 17년도에 배당을 5,100원 줬던 주식이에요. 18년도, 19년도에는 분기 배당을 했고 5,200원 최고치를 주다가 전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면서 매우 힘들었죠. 그때도 준 것 같습니다. 배당을. 하지만 이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두산 돈 많이 법니다. 그리고 자회사도 빵빵해요. 다시 배당이 안 돌아오겠습니까? 하지만 23년 5,000원 안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24년은 1년 뒤, 2년 뒤는 배당을 5,000원 주는 시대가 다시 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잘 나갈 때 줬으니까 안 주겠습니까? 그러니 성장 배당주가 맞다. 두산은 5,000원 주는 배당주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미래 실적을 보면 24년도 매출이 한 3%대 성장을 하고 수익이 늘어나죠. 성장을 합니다. 돈세형의 스타일로 두산 가치평가를 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이에요. 두산 로보티스가 상장을 하면서 3조 3,577억 아닙니까? 지분을 68% 갖고 있더라고요. 웃긴 거예요. 두산 로보티스를 시장에 내다 팔면 두산 로보티스 가치만 2조 2,896억이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4천억밖에 안 된다? 매우 저평가죠. 말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두산 로보티스 매출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4%대도 안 돼. 이 이슈가 끝났다고 반토막을 만들어? 웃긴 시장 아닙니까? 웃긴 시장. 장기 투자는 결국 진실은 나오기 때문에 두산이 가치평가를 하면 50만원대 나오고요. 지금 10만원도 안 되죠? 이거 잘못됐죠. 폭락을 했기 때문에. 미래의 먹거리는 SMR, 수소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과 전기차 폐배터리도 하죠. 이쪽 성장도 커요. 그리고 두산 테스나 반도체 후공정 이쪽 사업도 좋죠. 초저평가 상태로 됐고 배당이 1년 정도 기다리면 5%대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장기 투자 할만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더 폭락을 하면 현금에 여유가 있는 분은 뭐 더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배당은 보여드렸죠. 5,200원 주는 시대가 있었다. 우선주는 시가 배당률이 한 7%대 되고요. 8%대나 됐네요. 그리고 두산 보통주도 배당을 7%대까지 준 시력이 있습니다. 5%만 줘도 땡큐입니다. 돈세형이 보기엔 두산을 장기 투자하신 분은 지금 투자하신 분은 시가 배당률이 최소 5%대는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돈세형의 투자 현황인데 1억 5천까지 벌던 주식이 이익실을 안 했더니 12만 4천원대는 261주 팔았죠. 12만 4천원대 261주는 매도했어요. 1,000만원 벌었는데 수익률은 45%. 근데 제가 실수한 거는 추가 매수를 했어요. 더 사버렸어요. 8천만원. 그래서 결국에는 손실을 받고 지금 총 손실 금액은 이익금 1,000만원에서 2,200 까니까 5% 정도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속상하죠. 1억 5천이 날라갔으니까. 번 돈이 날라갔으니까. 사실 번 돈이 아니죠. 1억 5천을 벌 수 있던 거를 지금 선 상태는 1,000만원 정도 손해 본 거죠. 시가배는 5%.
하지만 어차피 포기하고 장기적으로 간다면 돈세형 계산이 맞다면 배당이 5% 주기 때문에 저는 영원히 잃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가져가면 한 1100만 원 정도 배당이 나온다. 여기에 만족하고 그냥 수소에너지 시대를 보면서 장기 투자 하려 합니다. 다음에 딴 종목에서 돈 벌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계산입니다. 매우 속상합니다. 두산 대주주 최근 매수 현황입니다. 국민연금은 뒤통수를 쳤는데 보통 이런 경우들이 대주주들이 매도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욕 들어먹는 게 이렇게 급상승을 하면 대주주들이 매도를 해요. 시장을 무너뜨리는데 웃긴 거는 두산은 대주주들이 배신을 안 때렸어요. 누가 배신 때렸냐? 국민연금이 배신을 때렸어요. 흉악한 놈들. 하지만 박지원 부회장 13억 매수했고요. 10월 5일날 매수했더라고요. 박정원 대표이사 27억 매수했고요. 똑같이 10월 5일날 매수했어요. 두산 최대 주주가 한 41억 매수한 거예요. 대주주를 욕할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이나 양아치 애들이 매도 전략을 한 것 같아요. 대주주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10월 5일날 매수했다는 거는 두산이 매우 싼 거를 대주주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배당 많이 줄 거예요. 그냥 샀겠습니까? 41억?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세요. 두산의 월간 차트입니다. 어느 정도 바닥이 왔다 생각하고요. 2달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지켜보다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8만원 요 정도가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배당을 좀 주니까 길게 가시면 좋은 시장 분명히 이만큼을 먹을 시장은 분명히 옵니다. 속상해 하겠지만 어차피 나는 죽어도 안 판다는 분들은 속상하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기 투자 성공 전략이 꼭 성공한다고 보입니다. 100억 가자!